한때 42만 명이 종사했던 전화교환원,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버스 엘리베이터 안내원은 빠르게 과거의 직업이 되었죠. 타자수는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으로 자취를 감췄고요. 지금은 공장 노동자, 지하철 기관사가 자동화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택시와 트럭 기사가 직업을 잃게 될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직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고, 그것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력이 기술로 대체되는 현상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기술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인간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제껏 기술이 직업을 대체해온 양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변수가 그 이유입니다. 기존 기술이 단순 반복 작업이나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보조 역할에 그쳤다면,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지적 판단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인간은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에서 기술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객체로 위치가 역전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우리의 직업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범위로 사라질 것이며, 이로 인한 불안감은 이전 어떤 기술 혁명 때보다 더 크고 절실합니다. 이제 우리가 직면한 진짜 질문은 그 시기와 그 범위입니다. 요즘 가장 놀라운 것은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발전 속도입니다. 2020년 6월, 인공지능의 선구자격인 GPT-3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년 후인 2022년 11월, 챗GPT가 세상에 공개되었죠. 이후 2년 동안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며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수능 1등급을 받았다느니,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느니 하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발전 속도가 매년 5배씩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내후년에는 어떤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필연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 결정적 시점을 바로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이 처음 제시되었을 때는 도달 시점을 2045년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20년 전의 예상이었고, 현재의 가속화된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훨씬 더 빨리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특이점이 2045년보다 상당히 앞당겨질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완전한 기술적 특이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수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체스와 바둑은 이미 10년 전에 정복당한 것을 잘 알고 계실 테고, 번역,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의료 영상 진단, 대규모 데이터 분석 등 어느 정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을 뛰어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구글 딥마인드는 인공지능 발전 단계를 0부터 5까지 6단계로 분류했습니다. 0단계는 특정 작업만 수행하는 기초적 수준, 1단계는 일반인과 비슷한 능력을 갖춘 수준, 2단계는 일반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단계, 그리고 3단계부터는 각 분야 전문가 수준의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현재 우리는 이미 2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등장한 O3와 같은 대학원생 수준의 고급 사고력을 갖춘 모델이나 마누스 같은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가 이미 특정 분야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고 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갖춘 3단계 인공지능이 2026년 이전에 등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럼 3단계가 몰고 올 파장은 어떨까요? 숙련된 어른의 10% 수준의 인공지능이 변호사, 의사, 프로그래머, 심지어 음악가나 작가처럼 전문성과 창의력이 필요한 직업들도 상당 부분 대체할 겁니다. 이런 예측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지난 5년간의 기하급수적 발전 속도,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 투자 규모, 그리고 연구 성과의 기하급수적 가속화 추세가 이를 뒷받침하죠.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세요. 영상 진단에서 방사선 전문의보다 11%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JP모건은 법률 검토 인공지능이 변호사들이 수천 시간 걸리던 계약서 검토를 단 몇 초 만에 완료하면서도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터브 코파일럿은 프로그래머의 코딩 속도를 평균 55% 향상시키며 일부 개발 작업에서는 인간 개발자 없이도 완전한 코드를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로 놀라운데 특이점이 도래하는 세상은 과연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에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재앙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잠시 생각해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한 끼 식사를 위해 직접 벼를 심고 고기를 얻으려 맨손으로 사냥을 하나요?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거치며 인류의 99%는 식량 생산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이번 혁명 역시 수천 년간 인류를 얽매였던 생존을 위한 노동이라는 족쇄를 풀어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면 대규모 실업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재앙일까요?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세상의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지치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며 인간보다 수백 배 빠르고 정확하게 일하는 인공지능 덕분에 사회 전체의 부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과 풍요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창출된 막대한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직관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입니다. 모든 시민에게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죠. 이러면 사람들이 생계 걱정 없이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현실이 항상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인공지능 기술과 그로 인해 창출된 부가 소수의 기업이나 권력자들에게 독점되는 디스토피아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세상은 극단적인 양극화에 빠질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가게 되고 기술과 자본을 독점한 소수의 엘리트만이 디지털 귀족처럼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위협받고 대다수는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디지털 봉건제와 같은 사회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진보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특권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가 되겠죠. 다행히 미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유토피아적 낙관론에 기대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특이점 오면 다 소용없다라며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커질수록 이런 허무주의는 더 널리 퍼질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이것이 가장 위험한 반응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큰 변화 속에서도 변화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한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농업혁명 때는 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산업혁명 때는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정보혁명 때는 컴퓨터를 이해한 사람이 시대를 주도했듯이 이번 인공지능 혁명 역시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